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군 측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손수호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내용 저희가 짚어볼 건데요. 국방부가 오늘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를 하면서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까지 좀 열어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즉 공군 참모총장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먼저 김민하 평론가께 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까지 일단은 열어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무래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 즉 유족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피해를 호소한 이후에 이제 여러모로 이 사태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사태 심각성이 알려진 이후에야 이제 국방부에서 공군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군 측이 이제 이 국방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한 지 한 3시간이나 지나서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국방부에 전화를 해서 사실 확인을 해줬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이후에 사실은 이 정식으로 보고가 서류 체계로도 이제 보고가 됐지만 이 서류상에는 또 단순 변사 사건이다 이렇게 기재돼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이 민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것은 그냥 전화로 기록이 남지 않은 전화로만 보고를 하고 따로 이제 좀 기록이 남는 사안에 있어서는 또 이 사건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축소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공군 수뇌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보고라든지 이러한 사태 파악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좀 불투명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국방부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 군 수뇌부까지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공군 군사경찰의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방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이중사의 성추행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게 지난 3월 5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불러서 조사를 마친 군사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그게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확보한 게 3월 5일, 그리고 송치한 게 4월 7일. 한 달이 넘게 걸린 건데요. 보통 이렇게나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린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여론에 상당히 좀 반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민간이든 군이든 한 달 정도 수사해서 검찰에 보냈다면 이게 너무 지연됐다, 너무 오래 걸렸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달이 걸렸다는 것만을 지적하기보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이미 경찰 단계에서 조사할 때 고소인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소인과 또 피해자로 지목된 가해자가 주장했던 게 서로 굉장히 충돌했다는 거잖아요. 상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만에 하나 회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는 설득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경찰 단계에서 좀 더 붙잡고 있었다면, 사건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한 달 걸렸다고 해서 경찰이 잘못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 일단 한 달 걸린 이유는 좀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공군 검찰에서 첫 피해자 조사를 시작한 게 54일 만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였죠. 근데 첫 피해자 조사를 한 것도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여기는 약간 좀 이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사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 경찰이 볼 때는 이거는 범죄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 대해서 기록을 보고 재확인을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요. 그나마 이것도 이제 5월 31일에 처음으로 이제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그 극단적인 선택 후에 앞당긴 거거든요. 원래 잡혀있던 날짜가 6월 4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5월 31일에 이렇게 처음으로 조사를 하면서 또 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키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전에 이제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이걸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까? 약간 좀 의아하거든요. 예. 물론 5월 31일에 임의 제출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겠습니다만 그럼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겠느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즉 검찰 단계에서 적어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역시 신중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냐,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시간을 좀 지연시키면서 뭔가 회유나 무마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 예. 이 부분을 밝혀낼 필요가 있겠죠. 말씀하신 그 부분, 이제 그 부분에 의구심이 들면 공군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국방부 검찰단에서 지난 4일에 압수수색한 그 대상들을 보면 공군 검찰이 제외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군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네네. 점에 대한 의구심이 또다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하려고 정말 준비를 하는 것이냐, 예. 정말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진상이 밝혀지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군 외부에서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공론화가 됐고요. 또 안타까운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조금씩 드러난 것 같거든요. 예. 이걸 조금이라도 그 부끄러운 부분을 숨긴다고 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부분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모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여됐을 수 있거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좀 정리하는 작업을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공군 경찰과 공군 검찰의 처리 과정, 그 방식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국선 변호사입니다. 유족 측에서는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 국선 변호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데요. 국선 변호사의 도움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 일지를 좀 살펴볼 텐데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게 3월 2일이었습니다.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이 중사에게서 성추행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게 사흘 뒤인 3월 5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홀로 출석을 한 걸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공군 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가 지정된 게 피해자 조사 이후인 3월 9일이었습니다. 현재 유족 측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 대면 면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첫 면담이 그리고 대면이 아니고 전화로 이뤄졌었고 그게 지정된 지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이렇게 전화 면담만 2번이 진행이 됐고요. 이 중사는 5월 22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상황을 보면 이 중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피해 호소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런 일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선 변호사를 유족들은 일단 직무유기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입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네. 그리고 법적인 평가, 판단과 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생각을 하고 유족들이 고소를 이제 하는데 고소라고 하는 거는 범죄를 범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냐? 바로 형법에 있는 그 직무유기죄입니다. 예. 이 직무유기죄, 직무가 뭔지는 명확하죠. 그렇다면 네. 유기가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냐? 법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그 직무를 유기한 때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성실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 무단 이탈, 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뭐 등과 같이 이제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라고 네. 하면서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공무원이 태만, 뭐 이제 게으른 거죠. 또는 뭐 착각으로 인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아니한 경우를 직무유기죄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국선 변호사가 이제 단기 이제 군 법무관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군복무를 하는 겁니다. 예.
직무를 성실하지 않게 수행한 건 맞아요. 그리고 직무를 태만한 것도 맞습니다. 예. 다만 이게 형법에서 말하는 직무 유기죄냐라고 예. 한다면 그렇게 보기 힘든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좀 사안을 봐야죠. 그래서 네네. 이 국선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뭐 결혼도 했고 신혼여행도 갔고 예. 또 자가격리도 있었다. 그래서 직접 못 만난 거고 전화 통화한 거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죄는 아닐지언정 여러 가지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상의 불이익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거 역시 이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아니고 예.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상을 다 확인해야만 할 수 있겠죠. 예, 실제 그 범죄로 성립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 체계 문제는 어떠했는가? 이제 이거를 좀 들여다볼 텐데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먹통에 가까웠습니다. 살펴보면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추행 피해 사흘 만에 해당 내용을 인지를 했는데 이 부서는 이 센터의 경우에는 이 민감한 내용을 받을 즉시에는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보고를 한 게 한 달여 만입니다. 4월 6일에 보고했는데 어떤 형태로 보고를 했는가? 단순 집계로 보고가 됐습니다. 월간 현황 보고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서는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한 채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그러니까 민감하게 이 문제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물음표가 달리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군이 처리한 방식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에 손수호 변호사께서 이제 국선 변호인 관련된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런 어떤 개인이 뭔가를 잘못했다 또는 그 개인의 어떤 책임이 있다. 뭐 국선 변호인이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군의 전반적인 체계가 이 사건을 중대한 어떤 사건으로 다루지를 않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양성평등센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지금 훈령에는 뭐 이러저러한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이런 사건, 이 성고충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장관 지정 양식에 따라서 국방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 개요를 보고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든지 주요한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다라고 하면 세부 내용을 같이 보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시점에는 군에서 볼 때는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사건인 것인지 이거를 뭐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체계라고 하면 그리고 앞서 이제 국선 변호인의 문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더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어떤 좀 어떤 단계가 더 가미된 이러한 처리 체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초임의 어떤 법무관이 그냥 이 사건을 그냥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양성평등센터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런 보고 체계나 이런 게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숫자 이번 달에 이러한 성추행과 관련된 또는 성고충 처리 관련 사건이 그냥 몇 건 발생했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 숫자에는 상대적으로 뭐 우리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는 것도 여러모로 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뭐 예를 들면 10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중에는 정말 앞으로 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어떤 고통이 있는 사건도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것보다는 경한 어떤 사건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숫자만 보고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고가 안 된 거죠. 그 상황이 바로 지금의 비극을 낳게 된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결국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냥 군 전체적인 체계와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폭로도 나왔습니다. 2년 전에도 성추행 피해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일단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령과 대위가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 피해자가 이제 대위입니다. 근데 대령이 자기의 지인하고 술 먹는 자리에 출장에서 돌아온 이제 대위를 불러서 거기에 강제로 이제 합석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3명이서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과정에 이 대령이 갑자기 내리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해요. 너도 성인이니까 알아서 처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버리고 이 택시 안에 그러면 2명만 남았겠죠. 이 2명 사이에 성추행이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거든요. 당연히 피해자는 이것과 관련돼서 좀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절차에 따른 처리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전혀 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군 조직이라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인사평정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령이 대위에 대해서 인사평가를 또 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오히려 근무 평정이 최하점으로 나오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뭐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감찰이나 또 수사나 조사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걸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국내 또 다른 성추행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 결국엔 군 사법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어떤 게 문제점인 거예요? 일단 폐쇄성이죠. 물론 군 조직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비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기강도 중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들을 해결해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은요, 피해자도 군인, 가해자도 군인, 예. 수사하는 사람도 군인, 심지어 이제 군인이 판사가 돼서 1심 판결을 내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사건을 무마한다거나 또는 사건의 흐름을 왜곡시켜버린다거나 또는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아예 본말을 바꿔버린다거나 네. 그동안 그런 지적들이 계속돼 왔거든요. 예. 물론 이 사건도 과연 그랬느냐? 뭐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정황들은 보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적어도 이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는 군의 어떤 폐쇄성을 좀 이제는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예.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군사법원법이라도 좀 바꾸자라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것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또 더더욱 힘들겠죠. 예. 더 어려운 일이고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성폭행 사건만 놓고 보자면 위력, 위계, 간음 처벌 조항이 군형법에 없어요? 근데 이거 그렇긴 한데요. 예. 이걸 그렇게 크게 바라볼 일은 심각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형법이라고 하는 게 군인에게는 군형법이 있는데요. 예. 군인에게 군형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반적인 형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군형법 조항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군형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항이. 첫 번째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범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일반 형법에 있는 범죄이지만 군형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죠. 강간죄를 보면 일반 예. 형법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법조형이. 네. 근데 군형법에는 똑같아요. 다만 형량만 올라가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물론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 예. 이게 군형법에 없다는 거는 사실 일반 형법에 비해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단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뉴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도 그게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성폭력 예방 개선 TF를 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이 밑에 뭐 여러 가지 분과를 둬서 각 영역별로 뭐 세분화해서 다룬다고도 하고 또 민간의 어떤 여러 가지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이제 얘기한다고 하는데 항상 이 군 관련 이런 유사한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굉장히 방송에서 시끄럽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들을 와 하고 막 내놔요. 막 내놓는데 그것들을 적용을 했다고 하고 여러 사람이 좀 뭐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이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똑같습니다. 예.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여기 손수호 변호사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는 칼을 대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그게 손수호 변호사가 말씀하신 이제 군의 폐쇄성 이런 것들을 좀 개방적으로 바꾸고 투명하게 고치는 이런 건데 지금 군이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지금 군 내에 있는 어떤 그 직업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나의 진급을 가로막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 이상의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어떤 그러한 영향에서 사실은 군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법
사법 체계라는 것도 이게 이 어떤 수사기관이나 사법 체계 역할을 하기보다는 군 기관의 하나로서 지금 기능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에 대한 이제 왜곡된 젠더 의식이라든지 성적 대상화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령과 대위가 나오는 그 사건처럼 그런 일들이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군이 폐쇄적인 이 상황인 것을 폐쇄적인 군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리 이걸 깨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라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군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군의 뭐 여러 가지 기밀도 있을 것이고 군의 조직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군의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민적 통제 그리고 민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견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조치들이 많이 이번에 실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종합적인 병역 문화를 개선할 기구 설치를 오늘 지시한 바 있는데요. 참 답답한 요즘입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이번에 좀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큐브 김민하 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